제가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는 그런 부동산의 모든 것들을 먼저 했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책에 대한 것들은 이 주식 채권 쪽의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아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주식이라는 부분들 또는 채권이라는 부분들이 자산으로서 가치가 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가 투자해야 되는 그 대상은 늘 얘기하지만 이 대상이 망하면 국가 정도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언젠가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늘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책도 나오고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하고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를 누구나 계속해서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럼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기간이 있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간이 있는 돈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팔지 않아야 될 때 팔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패 확률은 급속도로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보면 주식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위주로 해서 1등부터 500등까지 추려놓은 S&P 500 ETF를 보면 이 S&P 500 ETF는 예전에는 ETF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지만 그 전에도 데이터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 데이터로 실제로 통계를 한번 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제가 들여다본 것만 한 몇 시간 이상은 들여다본 것 같아요. 다 합치면 한 수십 시간을 들여본 거예요. 왜냐면 저 기록들을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100년에 걸쳐서 S&P 500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사실 보면 주가에 대한 얘기이지만 실질은 주가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미국의 제일 잘 나간다는 500개 회사들이 어떻게 됐는데 100년 동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100년에는 세계대전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공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경제적인 위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큰 위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500개 회사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데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까 라는 것들이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데이터는 저에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2028년부터 2022년이에요. 2028년이면 2029년부터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고 경제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이 대공황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쪽에 이쪽에 뒤에 나와 있죠. 그러면 세계대전 정도의 큰 규모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대공황,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불황인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됐는데 라는 것들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전체적인 데이터는 이게 지금 근 96년 정도 돼요. 그렇죠? 96년 정도 되는데 실제 94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100년 정도에서 한 25번, 24번 정도는 마이너스예요. 나머지 75번 정도, 74번 정도는 플러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 S&P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흐름들은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자산의 흐름들이 우상향할 수가 없잖아요. 떨어진 것보다 올라가는 시기가 훨씬 더 길다. 얼마 정도 기냐?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퍼센트도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실제로 그거죠. 자산 시장은 우상향하는구나. 오랫동안 났을 때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 29년에서부터 32년 보세요. 4년 동안 내리 마이너스예요. 8.3,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8.6 이거 봤을 땐 지옥이잖아요. 내가 샀는데 이거 다 합쳐보세요. 거의 여기 보면은 70, 80, 한 90%가 4년 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S&P 500, 단일 종목도 아니고 S&P 500인데 이 시기가 언제 시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힘들었다는 대공황 시기예요. 그렇죠? 대공황 시기가
1929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회복됐을 때 대공황 전까지의 그 가격이 회복되기 전까지 되는 시간은 전고점 회복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주식은 투자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다라는 거죠. 4년 동안 떨어지만 여기 전에 전고점을 회복하기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500개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이 원래 이러나? 자산시장이 다 그런가? 그런 지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4년을 내리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해에 50%가 올랐다. 그쵸? 49.98. 그 다음에 한 해 마이너스 되고 46, 31. 보면은 4년간 떨어진 것들을 그 정도의 기간이나 그 정도보다 짧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건 회사예요. 지금 500개의 회사란 말이죠. 500개의 회사들이 4년간 막 떨어졌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어떤 상품들을 개발하겠죠. 우리 회사가 망하라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 떨어졌던 것들을 만회한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이게 제일 크게 내려갔고 다시 반등했던 기간이에요. 그럼 쭉 보시면 여기 또 있죠. 39년부터 41년. 무슨 시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엄청 큰 거죠. 보면 3년 동안 떨어졌어요. 3년 동안 떨어졌는데 여기보다 덜 떨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장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사실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이 뭐예요? 공장이 계속 가동됐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었기 때문에 39년, 40년, 41년 동안 실제로 다 합치면 23, 4%가 떨어졌더라. 그럼 그 뒤 보세요. 3년이 떨어져요. 19%, 25%, 19%, 35%. 거의 보면은 여기 하면 45, 70, 80, 거의 100%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한 2, 3년 떨어졌다. 2, 3년이 떨어졌다라는 건 어떤 정도의 그 데미지냐면 세계대전 정도의 데미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계공황 정도의 데미지란 말이에요. 3, 4년 정도 내리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복되는 것들은 그 정도나 그 정도 이하로 회복이 바로 되더라. 그래서 떨어졌죠? 그럼 그 뒤로부터 42, 43, 44, 45는 19%, 25%, 19%, 35%. 이 올라간 게 떨어진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등락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신 그 뒤로 봤을 때는 또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보면 그때 여기 보죠. 여기 보면 뭐 73년도 왜 많이 떨어졌겠어요? 왜 많이 떨어졌겠어요? 오일 쇼크잖아요. 그죠? 오일 쇼크. 이 경제적인 큰 위기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경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도 9.03, 11.85, 21.97 3년 내내 떨어져서 이게 뭐죠? 그 유명한 닷컴 버블. 그쵸? 예전에 비슷한 뭐 전자기기 비슷한 그러한 사명만 붙으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닷컴 버블이 터졌던 그 시기였던 거죠. 10%, 11%, 21% 떨어지는데 그 뒤 보세요. 그 뒤 3년이 떨어지는데 그 뒤에 5년 내리 상승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3, 4년이다라는 거예요. 10년 안 간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안에 있을 때는 20년, 30년 갈 것 같아요. 평생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으로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500개 기업을 봤을 때 ETF라는 개념으로 500개의 기업, 미국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됐느냐, 성장률 어떻게 수익률이 됐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전쟁이 나도 큰 세계대전이 나도 3년이네. 또는 공황이 있어도 4년이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는구나. 정고점을 반드시 회복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정고점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유지되거나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이 정체하거나 퇴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정체하거나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그것들을 딛고 우상향하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물건과 상품들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들이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2008년에 미국발 경제금융 위기가 왔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었죠. 당시만 해도 단일 연도만 봐도 36% 마이너스. 이때는 거의 공포였죠, 공포. 이 관련된 영화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영화들이. 그래서 2008년 봤을 때 그렇게 당해에는 36% 떨어졌지만 그 뒤로 어때요? 25%, 14%, 2%. 이 2008년도 같은 그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엄청나게 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다 회복해. 1년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4년, 3년 간 거는 세계대전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또 여기 있던 닷컴 버블 외에는 그 뒤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제일 긴 게 4년이고 3년이라도 바로 회복되고 대부분 이때 보면 2000년도 여기서 보면 2010년도 이후로는 거의 한 번 1년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겠어요?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게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죠. 보통 0.25 정도 올리는데 빅 스텝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0.5, 한 번에 0.75까지 막 올렸잖아요. 보통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스텝 0.25씩 올렸는데 그렇게 짧은 순간에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돈 풀린 것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다시 저것들이 2023년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 S&P 500의 수익률은 24%예요. 4년, 작년에 S&P 500은 23.4%예요.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실제로 우리들은 S&P 500이 떨어져 봐야 보통 아무리 큰 위기라도 1년 2008년 정도의 세계경제금융위기 정도를 하고 그래도 1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떨어지면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경제에 가장 관계 높은 그런 회사들이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500등 안에 들다가 망한 회사들이 있어요. 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거 다시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S&P 500만 보면 실제로 어떻게 경제가 흐르고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웬만하면 이제 내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S&P 500의 그래프예요. 보면 실제로 대공황이죠. 쭉 떨어져요. 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여기가 10년이 넘게 걸린 거죠. 1929년부터. 그러면 이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조망을 해보면 모든 자산은 그냥 선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아요. 직선을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산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그래프가 그래요. 그 자산에 대한 그래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발전하는 모든 그래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는데 그것들을 기간을 연장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떨어진 폭보다 올라간 폭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산시장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게 왜 위험한지 알겠죠? 내가 여긴지 모르잖아요. 여긴지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정도에서 이제 끝이겠지 아니잖아요. 끝이 여기까지잖아. 그 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고점과 최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는 여기서 보면 거의 10년인데 주식은 나 투자했더니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내가 이 지점들을 알 수가 없는데 단일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게 그게 맞겠냐라는 거예요. 신도 아니고. 개인은 어떠한 아무리 유명한 개인이라고 하도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더 내려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을 맞히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그 주변에는 알았겠지. 그 주변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공황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전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늘 그쪽에서 아랍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독일이 저렇게 그 기술에 대해서 탄탄한 그 독일이 원리 원칙을 잘 지킨 독일이 저렇게 지금 힘들어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영국이 저렇게 지금 저런 상황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라도 빼야 되는 돈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안정적인 것들을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매달 매달 15일 30만 원 이렇게 하는 투자들은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 그것만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 정답은 안정적인 것들을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안정적인 투자를 그렇게 해 나가면서 현금성 자산을 늘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더라. 폭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오더라. 이게 예전에 10년이라고 했는데 점점점 짧아지고 어떤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오고 어떤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오기도 하더라.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그 자산을 구입해라. 그것도 안전한 자산을 구입하라는 거예요.